오랜 기간 동안 정비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증수리와 사고수리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객의 입장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반 수리건이 남았는데요. 보증수리의 비용은 제작사에서, 보험수리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체계라 추가적인 이익을 효과적으로 얻는 수단과 방법을 영상으로 제공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나고 발생하는 일반 수리는 비용 발생의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 작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트러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기도 해서 본 영상을 통해서 일반 수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5사의 서비스 체계는 명칭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수리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수리 기간에 있는 차라면 당연히 1번 업체로 가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나 직접 현찰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은 1번이 제일 비싸고 2번, 3번 순으로 쌉니다. 대신에 메이커 정식업체인 1번과 2번은 부품비와 공임을 고객에게 미리 다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깔끔하죠. 반면에 3번은 비용을 약간 업한다 해도 고객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1번, 2번은 계약된 메이커의 차량만 수리하기 때문에 축적된 정비 노하우가 있지만 3번은 거의 모든 차량을 상대하기 때문에 지식이 상대적으로 얕은 편입니다. 특히 하이테크 수리는 거의 1번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증수리와 사고수리만을 논한다면 일반 카센터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고객이 직접 비용을 내는 일반 수리를 해야 할 상황에선 일반 카센터도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메이커 정식 서비스 업체는 제작사와의 계약상 사제 부품이나 중고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고객의 부품 수리 시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사제품이라 함은 동일 부품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부품이라도 메이커 제작사 상표나 홀로그램이 붙으면 정품이 되고 부품업체에서 시중으로 곧바로 나온 것은 사제품이 됩니다. 쓸만한 중고품도 인터넷 등 중고시장에 수없이 널려져 있죠.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배기장치인 CDPF 이그조스트 파이프를 교환하려면 부품값만 200만원이 넘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기어 링케이지는 7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것을 중고품으로 수리한다면 20에서 30% 가격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반 카센터의 존재가 알뜰족에게는 필수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은 보증기간이 길어져 보통 일반 수리는 최소 5년 이상 운행을 한 차량일 겁니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량을 교환할 시기를 감안할 때 굳이 신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단품 고장일 경우 해당 부품만의 교환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일부의 문제는 부품 간 상호작용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한 번에 정확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정비사의 수리 방법의 성향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정비사는 부품 3가지를 한 번에 모두 교환하여 부품과 공임이 총 80만원이 나올 수 있겠고 또 어떤 작업자는 가장 의심될 만한 부품을 선정, 예를 들어 C부품을 우선적으로 교환하여 비용 20만원을 받고 출고한 다음 하자가 재발될 시 B부품을, 그 다음은 A부품을 순차적으로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수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하자가 재발되어 3차 수리까지 가는 경우 고객은 총 90만원까지 지불하게 되며 시간적인 손해까지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방식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작업자로서는 첫 번째 방식이 한 방에 해결하면서 매출도 올릴 수 있어 더 선호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선 과다 지출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은 운이 좋아 한 방에 해결될 경우 고객은 큰돈을 절약하게 되지만 3차 수리까지 가는 경우 작업자는 기술력까지 의심받게 되며 고객의 강한 클레임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업자와 고객 사이에 신뢰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개인 병원과 대학 종합병원의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동차 수리 시 작업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작업자의 정비에 대한 숙련도는 개인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고객은 작업자의 특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작업자를 배정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불복이겠지요. 차량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은 각 모델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패턴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종의 하자를 단연간 접해본 작업자는
일일이 테스터기로 찍어보지 않아도 소음만으로도 또는 증상만으로 대상 차량의 고장 부위를 알아낼 수도 있지요. 반면에 반대의 경우인 초중급 작업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작업자들의 자존심 문제와도 결부돼요. 고객 앞에서는 고참 선배 작업자에게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어차피 고객은 정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팁을 드리자면 고객이 작업자의 기술력에 대한 우열을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예상했던 것보다 고액의 수리 견적비가 나오는 경우는 다른 수리업체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에 걸려 큰 수술이 예상될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전문의의 치료 방법이 경험과 기술력에 따라 다 다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특정 병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비사의 정비 진단이나 병원 전문의 개개인의 진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으로 실제 사례를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연로하신 이모님이 대장암으로 마침 그 당시 병원장님이 인척관계인 국내 최상위의 서울 SS병원에 입원하신 바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변주머니를 평생 지니고 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님이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죽어도 변주머니는 거부를 하셔서 다른 병원을 수소문한 바 중위권 대학병원인 CA대학병원에서 아무 흔적 없이 깨끗하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의 실력 차이를 떠나 그 시점에서 나에게 맞는 진단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정비 수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내의 고참 작업자로 바꿔달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고참 작업자는 먼저 진단을 한 후인 작업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의 평판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 교체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의 매출 인센티브 경쟁으로 수리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수리 견적비가 나오는 경우 다른 수리업체도 방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많은 정비 사업장에서는 보다 많은 매출을 위해서 매출 성과의 일부분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돈의 장사가 없고 위에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겹치면서 충분히 과다 수리에 따른 과다 청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일반 카센터도 과다 수리 및 과다 청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메이커 정식업체는 부품가와 공임이 고객에게 오픈되어 있는 반면 일반 카센터는 그렇지 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되도록 일반 카센터는 오일 교환 등 단순한 작업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갈수록 부품가가 상식 밖으로 많이 청구되는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품의 모듈화로 인한 원인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듈화란 부품을 단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립해 덩어리째 납품받는 방법입니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덩어리째 납품된 부품을 조립하는 만큼 맨아워가 크게 줄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동차에는 2만 가지가 넘는 조립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과거의 자동차 라인은 작은 부품부터 커다란 샤시까지 하나하나 조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증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성이 중시됨에 따라 제 기억에는 약 30년 전에도 부품의 모듈화는 단계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급진적으로 모듈화의 단위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엔진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44만원 하는 크랭크샤프트가 1차 모듈화 공급된다면 피스톤 및 플라이휠까지 다 110만원의 부품 비용이 청구될 것이고 더 나아가 2차 모듈화인 엔진 어세이로 공급된다면 700만원이 넘는 부품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단품이 망가져도 모듈화된 부품가로 거액을 지불해야 해서 황당해할 사안이죠. 또한 수리비는 부품가와 수리 공임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공이 매년 일정 비율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모듈화와 결합되어 고객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정리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일반 수리비의 부담은 물가 상승률보다는 클 것이고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저번 무상수리 관련 영상 내용에 따라 보증수리 끝나기 전에 무상으로 최대한 많은 신부품으로 교환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차선으로 부담될 만한 고액의 일반 수리 견적이 나왔을 시는 다른 사업장도 방문하시기 바라며 재생품이나 사제품 중고 부품의 사용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스키스였습니다.